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코바늘 모자를 뜰 때 꼭 알아야 될 규칙, 또 원하는 사이즈에 잘 맞는 모자를 좀 실패 없이 뜨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모자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 똑같이 따라서 떴는데 저는 그 사이즈가 안 나와요. 또는 아이 걸로 뜨고 싶은데 어떻게 줄여야 되나요? 그리고 또 이런 올리오 리본햇 영상에서는 뒤에가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리본 모양 말고 저는 그냥 일반 책 모양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머리 둘레 부분에서는 몇 번 풀었다 떴다 하면서 코스를 좀 조정해서 이 정도면 맞겠다 해서 맞췄다고 해요. 그리고 뜨다가 이제 그러면 챙은 어떻게 뜨지? 이미 도안에 있는 코스랑 다르게 뜨고 있는데 챙 부분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뜨자니 뜰 때마다 코스가 계속 안 맞아서 좀 찜찜해. 우리 도안에서 한 코만 좀 다르게 돼도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고, 저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자를 뜨려면요, 실의 종류, 또 거기에 맞는 바늘의 굵기, 또 개인마다 다 다른 손땀 간격, 또 원하는 사이즈,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초보자분들이 어떤 마음에 드는 도안이나 영상을 보고 뜨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기본적인 심플한 베이직 핏의 번거지를 뜨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좀 자유롭게 원하는 모자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뜨기 시작하기 전에요. 준비사항 먼저 체크해 볼게요. 거의 대부분의 영상들이요. 중요한 이야기가 앞쪽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뜨는지가 궁금해서 그 부분 그냥 패스하고 뒤로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은 이게 처음부터 틀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느낌이 아니네. 사이즈가 안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자를 하신다면 모자에 적당한 소재의 실이 필요하죠. 되도록이면은 그 영상의 샘플과 같은 걸로 하셔야 실패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 실에 맞는 바늘이 있죠. 그래서 영상에서 5호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나 집에 6호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하시면요. 이건 사이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자의 핏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거기에 맞는 바늘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정확한 사이즈를 알고 계셔야 돼요. 성인 여성의 평균 머리 둘레를 저는 이제 56cm 기준으로 모자를 만드는데요. 두상이 작은 분은 55cm가 될 수도 있겠고, 크면 58cm까지 다양하죠. 그리고 또 조카한테 선물하려고 하는데 몇 코 줄여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정확한 답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몇 살 또 몇 개월로도 애들은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죠. 이렇게 어렵지만은 우리가 꼭 직접 이렇게 뜨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기성품보다 편하게 잘 맞는다. 그런 점이잖아요. 그래서 꼭 정확한 사이즈를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줄자가 필요하죠. 그거 사이즈 체크해 보셨어요? 몇 센치 나오던가요? 이렇게 하면 집에 줄자가 없어요. 줄자가 없어서 그냥 대충 재봤어요. 이런 분들이 또 의외로 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오차의 범위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모자가 아니더라도 뜨개를 좀 계속 하시려면 줄자 꼭 필요합니다. 줄자 준비해 주시고요. 또 모자에는 특히 또 이렇게 표시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설명에 나오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표시링 7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시링을 지금 바로 준비하기가 어려우시면 옷핀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옷 같은 거 샀을 때 이렇게
택에, 상품에 택에 붙어있는 이런 작은 옷핀들, 이런 거는 있으면 그때그때 모아두거든요. 이런 것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겠고, 옷핀도 없다 하시면은 그냥 다른 실로 이렇게 살짝씩 묶어서 그 자리에, 내가 기억해야 될 자리에 표시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시고요. 이제 준비가 됐으면 이제 모자뜨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코바늘 모자는요, 이렇게 정수리에서 시작해서 머리 둘레에 맞을 때까지 원형 코를 늘리는 방식이죠. 짧은 뜨기일 경우에는 요 첫 단을 일반적으로 6코 또는 7코로 시작을 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8코로 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실의 굵기와 디자인적인 그 특징에 따라서 정하게 되는데요. 시험뜨기를 해보지 않으면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냥 뭐 6코씩 늘리면 되겠지 하고 시작을 했을 때 평평하지가 않고 자꾸 오므라든다. 그럴 때는 그 실은 7코로 해야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가와 다른 종류의 실을 쓸 경우에 실패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 실하고는 다른 틀린 방법인데 그거를 중간에 몇 번을 풀어서 다시 떠봐도 크게 달라지지가 않고 자꾸 너울지거나 아니면 오므라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에 맞는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제 코를 늘리는 건데요. 계속 똑같은 데서만 코를 늘리면 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코 늘리는 자리를 분산시켜서 좀 더 매끈한 원형이 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 부분만 해도 한 단 한 단 설명을 하다 보면 꽤 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올리오 리본의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형 코 늘리기 규칙을 좀 더 자세히 보실 분은 제가 오른쪽 위에 카드를 넣어 드릴게요. 그 부분을 클릭해서 그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시고 다시 이쪽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자의 핏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둥글게 내려오고 있죠. 윗면이 평평하다가 이렇게 각이 지게 떨어지는 디자인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번거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둥근 라인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라인을 만들려면은 원형을 계속 평평하게 늘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평평하다가 이제 코를 늘리지 말고 한 단을 뜨는 거죠. 그러면 살짝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평평한 원형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입혀 볼게요. 이제 요 정도까지 가다가 코를 늘리지 말고 한 단을 뜨면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코를 한 번 더 늘리고 그러면 옆으로 약간 더 넓어지죠, 원이. 그리고 또 늘리지 말고 한 단을 뜨면 한 단 더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늘려서 뭐 머리 둘레에 맞추는 이런 과정으로 해서 이제 여기를 둥근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원지름 15cm까지 이렇게 평평한 원을 만들어 놨어요.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딱 15 정도가 됐거든요. 여기에서 수학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원지름 15에 3.14를 곱하면 둘레 47cm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물론 줄자를 이렇게 세워서 잴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또 잴 때마다 다르게 나오거나 그럴 수 있어요. 재는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혹시 또 줄자가 갑자기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름을 재서 둘레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요, 제가 설명할 때 머리 둘레 47cm 이하는 좀 제외를 시킬게요. 왜냐면 이 성인용 도안을 그렇게까지 많이 줄이면은 그거는 약간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안을 하나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소재가 이 성인용 모자에 쓰인 그 소재가 아기에게는 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 모자는 또 뭐 꼭 니들 코티지 영상이 아니더라도 예쁜 디자인들이 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아기 모자 카테고리 안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요, 지금 초등학생 이상 또 약간의 어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코수를 세지 않고 좀 쉽게 기본챙을 뜨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올리오실을 사용을 해서 5호 바늘로 떴고요. 그리고 첫 시작을 7코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7의 배수로 15단까지 떴더니 15cm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결을 보시면은 이렇게 라인 보이시죠? 올리오 리본햇은 전체가 이랑뜨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줄무늬를 좀 넣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실 같은 바늘이더라도 이랑뜨기 했을 때와 또 일반뜨기 했을 때 약간 사이즈 차이가 또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실이 꼭 아니더라도 뭐 어떤 소재이건 그냥 기본적인 그런 베이직 핏의 번거지를 뜬다고 했을 때 그 실에 맞는 이제 규칙으로 해서 일단은 평평한 원형을 15cm 정도 될 때까지 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단이 되건, 그쵸? 이제 센치로 15cm 정도. 그리고 아직은 이게 머리 둘레에 맞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코 늘리기가 조금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뭐 꼭 정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4에서 15 정도까지는 일단은 평평하고 좀 각이 지지 않는 이런 원형을 만드는 것까지 여기까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리지 않고 한 코에 하나씩을 뜨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핀 표시를 마지막 코에다가 지금 걸어 놓으면서 뜨는 상태고요. 지금 검정색이긴 한데 제가 이제 한 코 한 코 이거를 한 단 한 단 자세히 보여드려야 될 경우라면 검정색을 선택하지 않았을 건데요. 올리오 리본에서 이제 베이지로 제가 떴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지금 이 코수가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지름 15cm, 14에서 15 정도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코를 늘리지 말고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핀 걸린 자리까지 코 늘리지 말고 한 단을 떠보세요. 네, 코 늘림 없이 한 단을 지금 떴거든요. 라인을 이렇게 보시겠어요? 이제 평평하지가 않죠. 이렇게 지금 살짝 오목한 라인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막 이렇게 눌러서 피면서 모양을 잡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납작하게 평평하지가 않고 둥글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눌러서 피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코 늘림 없이 한 단을 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처음에 7코로 시작을 했다면 계속 7의 배수로 늘어나던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코 늘리기 했던 그 단 바로 다음 규칙을 적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었더라? 그게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전체 코수 나누기 7 해서 이 한 바퀴 도는 동안 7개가 코가 늘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6코로 시작을 하셨을 경우에도 원리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속 6의 배수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전체 둘레를 6등분을 해서 6코가 또 늘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 늘리기를 한 단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7코를 또 늘려 볼게요. 네, 7코를 더 늘려서요. 지금 원형이 약간 더 커졌고요. 평평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오목하게 내려오는 상태예요. 이때부터는 이런 형태일 때는 이거를 막 눌러서 납작하게 피는 게 아니라 이 모양 그대로 두고 이렇게 자를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요. 0점을 딱 맞춰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지나가게요. 이렇게 해서 원지름을 재해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아까는 제가 원지름 15였는데 지금 16 정도가 되었죠. 그죠? 네, 한 단을 더 늘렸더니 16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코를 안 늘리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늘렸기 때문에 안 늘리는 단을 한 단을 더 떠볼게요. 그래서 지금 코 늘리지 말고 한 코에 하나씩 한 단 더 떠볼게요. 한 단을 더 떴는데 코 늘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원지름 보시면은 아직도 16cm죠. 이렇게 해서 라인을 보면 더 오목하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머리 둘레는 몇 cm가 됐을까요? 16 곱하기 3.14를 해보면 50cm 정도가 돼요. 둘레 50.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연령별 표준 치수표에 대입을 해보면요. 머리 둘레 50, 50에서 51 정도면 5, 6세라고 돼 있죠. 뭐 4살도 해당할 수 있겠고요. 4세에서 5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또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고 사실은 아이들마다도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4, 5세 정도 사이즈를 원할 때는 이쯤에서 이제 더 이상 코 늘리기를 안 하고 머리 둘레가 50cm가 맞는다 하면은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뜨면서 아래쪽으로 더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이제 챙을 뜨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좀 더 큰 사이즈를 원할 때는 여기에서 이제 코 늘리기를 더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적용했던 그 규칙에서 한 코씩을 더해서 지금 이 전체 둘레에서 저는 7코가 또 늘어날 거예요. 이제 6의 배수로 하시던 분들은 6코를 더 늘리면 되겠죠. 전체를 7등분을 해서 7코를 또 늘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또 보여드릴게요. 자, 코 늘리기 한 단을 더 했고요. 이때는 이렇게 여기 끝단을요, 좀 너무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평평하게 좀 한번 매만져 주는 느낌으로 코를 한번 이렇게 훑어주세요. 이렇게 훑어주지 않고 그냥 딱 떠놓은 한 단을 뜬 상태 그대로 이렇게 지름을 재려고 하면은 실제 사이즈보다 작게 나올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용했을 때 실제 나오는 그 사이즈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지금 떠놓은 단을 이렇게 한번 살짝 훑어서 모양을 좀 잡은 다음에 다시 이제 자 위에 똑바로 놓고 지름을 한번 재볼게요. 그러면 저는 지금 17cm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좀 더 세세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즈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름만으로 이제 짐작하는 것보다는 둘레를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이제 줄자를요 똑바로 세워서 되도록 지금 떠놓은 편물에 아주 딱 맞게 이렇게 정확하게 재서 한번 사이즈를 확인해 볼게요. 저는 지금 52.5가 나왔어요. 네, 올리오실로 떴을 때 원지름이 아까 대략 봤을 때 17이었는데요. 원지름 17에다가 3.14를 곱하면 53.38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실제 둘레를 재보니까 52.5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손으로 뜨는 거기 때문에 한 코 한 코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름과 이 둘레의 관계가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뭐 딱 떨어지거나 비례하지는 않다는 거죠. 손땀의 간격에 의해서 약간씩 다를 수가 있고 한 단 한 단마다 조금씩 생겼던 그 오차 범위가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완성 사이즈에 가까워질수록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 사이즈를 체크하지 마시고요. 둘레도 재보고 원지름도 재보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둘레가 저는 쟀더니 52.5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표준 치수표를 이제 확인을 해볼까요? 52cm 정도면은 7, 8세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꼭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실제 내가 정말 필요한 사이즈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초등 1, 2학년 정도 사이즈를 원할 때는 지금 상태에서 이제 코를 그만 늘려도 되겠죠. 그러면 아까 원지름이 17 정도였으니까 뭐 16.5에서 17 정도로 해서 중심점부터 16.5, 17 정도 될 때까지 코를 이제 늘리지 말고 한 코에 하나씩 떠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의 깊이를 정할 때요. 이거를 이제 머리 둘레는 맞았어. 그러면
챙 뜨기 전까지 이렇게 떠서 내려가야 되는데 얼만큼 떠야 되지 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뜨다 보면은 이제 다 됐을까? 이제 그만 뜨고 싶어지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성급하게 챙이 들어가면 이 모자가 얕으면요, 이게 핏이 썼을 때 되게 안 예뻐요. 그래서 그거에 적당한 비율이 이겁니다. 1대1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원형코 시작했던 중심점 있죠? 이 중심점에다가 0을 대고 원지름만큼 내려가면 돼요. 아까 더 작은 사이즈 원지름이 16이었던 분들은 16cm 될 때까지 요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지름이 17이었다면은 17 될 때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요, 이게 모자가 되게 깊어 보일 수 있거든요. 아, 너무 큰 거 아닌가? 막 이마까지 다 가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그동안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 번 실패하고, 뭐 이제 수업을 하면서 다른 분들 완성하신 거를 봤을 때요, 모자가 좀 요즘은 또 거의 이렇게 옆에서 보면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깊이 있게 쓰는 스타일이 또 유행이잖아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런 스타일이. 그래서 1대1 정도, 요 지름과 모자의 깊이의 관계는 1대1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뜨면은 뭐 대체적으로 잘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52.5가 나왔는데 애매한 사이즈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다.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나는 머리둘레 54cm 짜리가 필요해. 그러면 지금 차이가 얼마큼 나나요? 1.5cm 차이가 나죠. 1.5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점은요. 무조건 한 단을 더 늘리거나 크다고 해서 무조건 한 단을 더 줄이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저는 7코씩 늘어나고 있었는데 7코 안에 7코가 몇 센치인가 한번 재볼까요? 이렇게 재보면 1, 2, 3, 4, 5, 6, 7까지 했을 때 거의 3cm예요. 3cm가 넘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단을 더 늘리면 이만큼이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하실 거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완성해야 할 사이즈 빼기 지금 떠놓은 이 편물의 둘레 그 사이에 몇 센치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네, 그 사이즈만큼 그 안에 몇 코가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54cm짜리 모자가 필요해. 그런데 지금 둘레는 52.5였어요. 그러면 1.5를 더 늘려야 되죠. 1.5cm 안에 몇 코가 들어가는지 보는 거예요. 봤더니 4코 정도예요. 저는. 이게 이제 실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그 실에 맞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떠놓은 편물에서 확인을 하면은 제일 정확한 거죠. 그죠? 여기에서 막 뭐 3.5코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막 보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간격을 맞추기가 아무래도 짝수가 더 편하기 때문에 4코 정도 더 늘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사이즈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코를 지금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단에서 안 늘리는 단을 한 번 더 떠야 되겠죠? 늘리지 말고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약간 더 코를 늘려야 되는데 나는 4코만 더 늘리면 된다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뭐 정확하게 막 코수를 안 세어봐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대략 4군데에다가 핀을 이렇게 꽂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반을 접어 볼까요? 이렇게 내가 코 늘려야 될 자리에다가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아주 정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이 코수가 막 딱딱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뜨면서 그 핀 걸린 자리 지나갈 때 그 자리에서 2코를 뜨면 코가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나는 1cm 정도 모자라니까 한 2코만 더 늘리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처음 부분에 한번 늘리고 반 바퀴 돌았을 때 반대편에서 한번 늘리고 이런 식으로 코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6코, 7코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좀 더 세세하게 코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늘릴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이제 줄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줄일 때 만약에 지금 내가 떠놓은 게 막 뜨다 보니까 조금 커졌어. 그러면 예를 들어 센치를 재보니까 4코를 줄여야 되겠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지금 7코를 늘렸더니 4코 정도가 너무 커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7코 늘리지 말고 3코만 늘렸어야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나온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을 어쨌든 풀어야 되잖아요. 지금 코 늘렸던 거. 이거를 풀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코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쭉 하면서 뜨잖아요. 했는데 그냥 무조건 막 풀면은 갑자기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게 구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이제 시작점을 잘 요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구별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지만 이 마지막 코를 놓쳤을 때가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풀어야 될 때는요. 이 핀을 빼서 바로 밑에 단에다가 핀을 이렇게 꽂아 놓으세요. 여기까지 풀면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 코에 바로 내가 풀어야 돼. 만약 2단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 2단 밑에다가 핀을 꽂아 놓으세요. 핀부터 꽂고 그리고 이걸 풀는 거예요. 풀고 아까 7코 늘렸더니 4코가 남아. 그러니까 3번만 늘리면 되네 하면은 눈대중으로 하셔도 돼요. 3군데다가 이렇게 핀 표시 하세요. 그래가지고 뜨면서 그 자리에서 2코. 그러면 3코만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확인한 사이즈에 맞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러 가지 경우에 모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굵은 실이건 이거보다 얇은 실로 막 3호 바늘로 떴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세세한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한 번 더 반복을 해볼게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 마이너스 지금 떠놓은 편물의 사이즈 해서 그 차이 나는 것만큼 그 센치 안에 몇 코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서 그 코수만큼 더하거나 빼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특정한 어떤 무늬가 있어서 그 무늬에 맞는 뭐 3의 배수의 코가 필요하다, 4의 배수의 코가 필요하다 이러면 또 약간 더 얘기가 복잡해질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심플한 이런 짧은뜨기 모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홀수여도 괜찮고 짝수여도 괜찮습니다. 사이즈가 잘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이 마음에 들어서 그 영상을 보고 따라서 떴는데 똑같이 따라서 떴어요. 그랬는데 나는 그 사이즈가 아니야. 그러면 얼만큼 차이 나는지 그 차이 나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안에 몇 코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만큼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여기서 뭐 한 단 더 떠야 되나? 한 단 덜 뜨면 돼요? 몇 단까지 하면 돼요? 그 다음 단 어떻게 떠야 돼요? 이런 질문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조절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머리 둘레를 원하는 만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죠?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성인 여성일 경우에는 저는 거의 18cm까지 떴을 때가 핏이 예뻤어요. 이게 좀 너무 깊다. 나는 좀 이마가 좁은 편이다. 그럴 수 있죠. 또 두상이 뭐 좀 작은 편이다. 그럴 때는 뭐 17에서 17.5 약간 이렇게 줄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자 깊이 부분을 쭉 떠서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정말 쉬운 챙 뜨는 방법, 아주 단순한 챙 뜨는 방법을 또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모자 요 깊이를요, 지금 요 정수리에서 이렇게 쟀을 때 17.5 정도까지 떴어요. 이제 모자가 챙이 막 넓지가 않고 이렇게 좁고 깊이 있게 떨어지는 스타일일 때는 17 정도로 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18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게 또 너무 길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18을 넘지는 않고 너무 깊을 것 같으면 17이나 17.5 정도로 조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쭉 떴고요. 여기 제가 지금 핀을 이렇게 꽂아놨죠. 이거를 이제 핀을 어떻게 꽂으시냐면요. 처음에 시작했던 첫 단의 코수만큼 등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코로 시작했던 분들은 6의 배수로 코를 늘렸잖아요. 그러면 핀이 6개, 6등분을 하는 거예요. 저는 7코로 시작해서 지금 이 올리오 리보넷은 7의 배수로 계속 코 늘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7등분 해서 핀을 7개 꽂아 놓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여기 머리 둘레 맞추고 손땀 간격에 맞추느라고 뭐 2코나 3코, 4코 이렇게 더해가지고 딱 배수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이렇게 분산시켜서 한 코씩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이게 아주 딱 떨어지지 않아도 돼요. 막 그렇게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6등분 또는 7등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한길긴뜨기로 뜨고 있었다면은 우리 한길긴뜨기는 첫 단을 12코에서 뭐 13, 14코 정도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챙을 그냥 쉽게 이렇게 기본 스타일의 이런 번거지를 만들 때는 이렇게 특정 무늬가 없을 때 그럴 경우에는요. 첫 단 시작했던 코수만큼 등분을 해서 핀을 꽂는다. 그게 이제 챙 뜨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핀을 꽂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핀을요, 옮겨서 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두면 완성할 때까지 이 자리에 그냥 꽂아둘 거예요. 그러니까 핀을, 코 머리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이렇게 다음 단 뜰 때 그 자리를 뜨려면 핀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저는 지금 이랑뜨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쪽 이렇게 한 가닥에다가 핀들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뜨면서 방해가 되지 않게. 그리고 이랑뜨기가 아닐 경우에는 코 머리 말고 지금 요 밝은 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코 머리 말고 여기 이렇게 코 다리 있죠? 요 짧은뜨기의 다리 여기다 이렇게 핀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코 늘릴 자리를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를 어떻게 늘리냐면요. 이 모자의 핏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서서히 살짝 이렇게 넓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챙 부분에서 모든 단마다 계속 코를 늘리면 이렇게 평평하게 라인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챙의 무게라든지 이게 아주 뻣뻣한 실은 아니기 때문에 코를 이렇게 늘렸을 때는 착용을 하면 약간 이게 툭 떨어지면서 좀 이렇게 너울너울 구불구불한 그런 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챙 모양을 어떤 핏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코 늘리는 간격을 정하는데요. 계속해서 늘리면 그런 모양이 돼요. 근데 이거는 주름 없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제가 지금 뜨는 방향대로 이렇게 모양을 잡았는데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아래쪽으로 서서히 내려가면서 약간 넓어졌죠. 그래서 이 정도 간격은요. 늘리고 안 늘리고 늘리는 단을 2번 안 늘리는 단을 1번 그 정도 간격으로 하면 이렇게 내려와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좁은 정말 나는 그냥 살짝만 넓어지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늘리고 안 늘리고 안 늘리고 이렇게 안 늘리는 단을 조금 더 많이 넣어주는 거죠. 우리 이 부분 여기 이 부분도 둥글리려고 중간에 안 늘리는 단 이렇게 넣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챙도. 그래서 지금 올리오 리보넷의 경우에는 2단은 늘리고 1단은 안 늘리는 방법으로 챙 부분을 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코수를 셀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핀을 꽂았잖아요. 그러면 이번 단은 핀 있는 데서 코를 늘려요. 핀 꽂아져 있는 부분에서. 그러면 7코가 늘어나죠? 다음 단을 뜰 때 핀하고 핀 사이 중간쯤에서 또 코를 한 번씩 늘려요. 그렇게 해도 7코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코 늘린 자리를 약간 서로 엇갈리게 해주는 거예요. 챙 부분도 계속 너무 똑같은 데서만 코를 늘리면 이렇게 끝단이 점점 각이 지거나 살짝씩 옆으로 이렇게 휘거나 그런 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 늘리는 자리를 조금씩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핀을 이렇게 꼭 표시를 해두고 한 단은 핀 있는 데서 다음 단은 핀 중간에서 그렇게 늘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은 코 늘리지 말고 한 바퀴 돌기 이렇게 코를 내가 원하는 챙 깊이만큼 그렇게 하다가 늘리지 않는 단에서 끝내면 모자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리오 리본 햇을 저는 이제 이 리본 뒷모습을 이렇게 한번 찝어준 거거든요. 약간 끈 없는 보넷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만든 건데, 그냥 이거 없이 나 그냥 심플한 번거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챙 부분 뜰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뜨면서 한번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마침 실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서요. 묶지 않고 뜨면서 실 새로 연결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이 방법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을 이렇게 쓰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공장에서 나올 때 생긴 밉게 묶어진 그런 매듭이 있을 때도 잘라내고 깔끔하게 다시 연결하는 게 좋고요. 실 한 볼을 다 쓰고 이제 새 실을 연결할 때도 끝에 실이 이 정도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구멍 없이 그냥 쭉 이어지는 무늬일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 실을 거의 다 쓸 때까지 다 뜨는 거예요. 이렇게 뜨잖아요. 뜰 때 이렇게 걸고 나와서 이 코 머리 이렇게 뺄 차례일 때 이 실을 놔두고요. 요렇게 지금 바늘에 두 가닥 걸려 있죠? 이때 새 실을 손에 걸어요. 그리고 끝에 약간 감싸줄 그 여유분을 좀 놔두고요. 이렇게 대고 새 실로 이렇게 걸어서 머리를 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묶은 자국 없이 매듭 없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훅 빠지지 않게 이렇게 잘 잡으시고요. 여기 끝에 남겨둔 요 여유분을 지금 뜨면서 감싸는 거예요. 감싼다는 얘기는 이것까지 막 이렇게 같이 감아서 뜨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 진행하는 방향에다 이렇게 놓고요. 우리가 뜰 때 지금 저는 이랑뜨기 하던 중이에요. 이렇게 바깥쪽 한 가닥만 이렇게 바깥쪽 한 가닥만 걸어서 지금 이랑뜨기 하던 중인데, 이 숨겨야 될 실자락을 바늘 등에 올라가게 바늘 등에다 이렇게 놓는 거죠. 놓고 그냥 원래 뜨던 대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감싸지잖아요. 우리 뭐 중간에 그 줄무늬 넣을 때 색깔 바꿀 때도 이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실자락 감싸면서 정리하잖아요. 이렇게. 그럼요, 여기가 새실하고 이렇게 연결한 묶은 자국이 없어요. 깔끔하게 연결이 됩니다. 네. 혹시 이제 뭐 실이 되게 굵을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이걸 한 가닥씩 갈라서 한 가닥은 다음 단에서 지금 요거 한 가닥만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감싸기도 해요. 이게 한꺼번에 두 가닥 감싸면 이 부분만 혹시 두꺼워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정도 굵기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코씩 제가 뜨고 있죠. 한 코씩 이렇게 뜨다가요. 네, 이렇게 실을 감싸다가요. 끝에 이제 거의 다 오면은 요거 이렇게 뒤로 빼세요. 그리고 나중에 바짝 이렇게 간격 맞춰서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이 정도 감싸면서 왔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코씩 떴거든요. 뜨다가 여기 핀 걸린 자리 왔죠. 핀 있는데 오면은 그 자리에다가 두 코를 뜨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두 코. 이렇게 해서 코를 늘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한 코에 하나씩 또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계속 뜨다가 여기 표시해 놓은 데서 두 코. 그렇게 하면 한 바퀴 돌면 내가 핀 꽂아둔 자리에서 그 코수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이 핀은 6개일 수도 있고 7개일 수도 있고 처음에 시작했던 코수만큼 핀을 꽂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짧은 뜨기 아니고 한길긴 뜨기로 뜰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아오면 그 다음 단은 핀이 걸려 있으니까 그냥 눈찜작으로 그냥 딱 봤을 때 가운데쯤에 여기에서 이제 두 코를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늘리고 그 다음 단에 한 번 더 늘리고 그 다음 단은 코 늘림 없이 그냥 한 바퀴 이렇게. 근데 이제 또 그게 또 어려우실 수 있죠. 한 바퀴 돌아온 지점이 어디인가. 그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보이세요? 얘는 한 단 아래에 있죠. 이건 지금 위에 걸려 있고. 그 단이 바뀌는 지점에서 이렇게 단 차이가 생겨요. 다른 데 볼까요? 다른 데 보면은
같은 라인에 있거든요. 이렇게 따라가 보면. 근데 단이 딱 그 바뀌는 경계선에서는 딱 봐도 한 단 아래, 얘는 한 단 위에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여기가 경계선인데요. 이게 구별이 좀 어려울 것 같으면은 다른 색깔, 다른 핀으로 그 자리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세요. 아니면 그 첫 번째 첫 코, 그 자리만 다른 색깔 핀으로, 나머지는 다 같은 색. 그런 식으로 구별되게 표시를 해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챙을 얼만큼 뜨냐면 내 마음에 들게, 그죠? 얕게 뭐 살짝만 퍼지게 할 수도 있겠고, 좀 더 깊이 있게 더 많이 내려오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챙 부분을 만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머리둘레를요, 아동 사이즈로 바꿨거나 아니면 뭔가 내 손땀 간격이랑 안 맞아서 이제 코를 바꿨을 경우에 그런데 이 모양은 그대로 그냥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여기 코수가 막 달라지니까 이 간격 맞추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뜬 게 이런 방법이에요. 여기가요, 사실은 이렇게 그냥 좀 전에 알려드린 그 코수 안 세고 챙 뜨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모양을 일단 만든 다음에요,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꽉 묶어주기만 해도 요렇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찝어주면 되잖아요. 여기를 이제 돗바늘로 꽉 묶어서 실정리만 잘 해주셔도 그 모양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너무 두꺼워질까봐, 그래서 여기 묶어야 될 자리는 짧은뜨기를 안 하고 사슬로 이렇게 건너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요 사슬의 길이를 처음에는 좀 짧게 잡고 챙이 넓어지는 거에 따라서 사슬도 점점점 약간씩 길어지게 이렇게 코수를 조절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따로 실 걸어서 이렇게 묶으면 또 실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단 뜰 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그냥 짧은뜨기를 이렇게 뜬 거거든요. 다 같이 이렇게 쫙 모아서 여기서 짧은뜨기를 두껍게 떴어요. 그러면 꼬맬 필요 없이 여기서 묶어지는 효과가 나죠. 이렇게 해서 뜬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막 코수가 달라져서 도안대로 따라하기가 어려워졌을 때는 아까 알려드린 대로 핀을 꽂아서 챙에 코를 늘려요. 코를 늘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코늘림 없이 그냥 사슬로 이렇게 건너가도 되겠죠? 제가 원래 올리오 리보넷에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근데 그것도 좀 정확하지 않고 나 혼자 하기에는 좀 자신이 없다 하실 때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일반 챙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그냥 그래도 나는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보세요. 이렇게 접어서 세로 실 걸어서요, 여기 가지런히 칭칭칭 한 몇 번, 3-4바퀴 이렇게 돌려서 꽉 묶어주세요. 요렇게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리본 챙을 만들어도 되겠고, 그냥 이렇게 심플한 번거지를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제 설명이 너무 어렵지 않았는지, 최대한 좀 응용하실 수 있게요. 꼭 이 모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실, 다른 사이즈여도 좀 응용하면서 마음에 드는 잘 맞는 모자를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해 드린,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정확히 몇 단에 몇 코를 알려드린 게 아니죠.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 수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한 번에 잘 이해가 혹시 안 되셔도 뜨면서 이렇게 몇 번 해보시면은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절에 맞는 예쁜 모자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